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명칭 및 SMR 건설 논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슈가 세 개입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인데요. 준비된 영상 짧게 보시고 토론 시작하시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봅니다. 네, 내용에도 잠깐 나왔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속도감이 좀 붙는 모습입니다.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 먼저 왜 필요한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갖고 계신 생각을 먼저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실장 말씀 주실까요? 네, 필요한 명분이랄까 이런 게 먼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대구 직할시 그러니까 지금은 광역시가 됐지만 1981년에 경북도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40년 이상 지났는데 이걸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혼해서 별거에서 살다 보니 뭐 별로 재미가 없더라.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더라 양자가. 그런 좀 약간 반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기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떨어져 사는데 이제 뭐 다른 큰 집 서울 중앙정부라는 입장을 대놓고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너무 약하다. 권한도 약하고 규모, 사이즈도 약하다. 이걸 좀 키워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이 중앙정부와 대적할 수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묘안 아닌 묘안이 될까 하는 그런 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신, 이게 나온 발로와 정신은 굉장히 좋은데 지방이 몸부림이랄까 하는데 그 방향도 어느 정도는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와 우리 국가적인 전체의 틀과 굉장히 밀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구 경북만 뭘 하나 딱 만들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헌법 개정에 준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전제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영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구도 힘들고 경북도 힘든다.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된다. 뭉쳐서 좀 더 크게 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오히려 구미에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서 들은 얘기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에 도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대구 경북의 위기의 본질은 산업의 위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과거 50년 먹고 살았던 그 산업과 세계 속에서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산업으로 전환하고 장착해야 하는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 핵심 과제인데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 통합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등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건 의원 말씀은
이 행정적으로 단순히 시경계 예, 허물고 예, 이 같이 이제 통합해서 행정적인 조치나 행정적인 어떤 정리를 한다고 해서 현대 우리 사회가 필요하고 우리 지역이 정말 필요한 이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재일 시장 보시기에 행정통합 청사진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목적 혹은 방향.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대구 경북의 이제 영토적인 아까 그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우리가 다른 그 기업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것, 예.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살려서 대구 경북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것, 우리가 절차적인 이런 번외적인 문제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해보자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가 보기 좀 그 대구 경북이라는 TK라 흔히 표현되지만 이게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대한민국 한 20%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대구 경북을 하나의 좀 준 국가 단위로 국가 개념으로 이걸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나 아니면 이철우 지사의 조금의 그 기본적인 깔린 보관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좀 더 강한 드라이버를 걸어서 지방 정부를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 정부답게 할 때 좀 영토성을 갖고 뭐 싱가포르 이상의 거의 유럽의 작은 나라처럼 한번 운영해 보면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대구 경북의 뭐 좀 침체성을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의 발로인 것 같아요. 네. 예.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 청사진 통합의 목적이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사진이 아직 안 드러나 있는 거죠. 아무 그냥 선언만 하고 예, 선언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나왔듯이 홍준표 시장이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해서 통합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어떤 점에 이롭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건데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이 통합을 하면 인구가 500만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수도권의 경쟁력이 있어진다. 아니 통합 안 하면 500만 아닙니까? 지금도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대구라는 행정과 경북이라는 행정이 서로 잘 연합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건 왜 안 되고 지금 상태로는 통합을 하면 뭐가 나아지는 건지 그 설명이 있어야 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실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이 그거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 아니냐고 했던 말인데 왜 센스로 돌아섰는지 이미 있는 걸로 돌아섰는지 혹시 취재하는 뭐 기자들 얘기도 다 듣고 하셨으니까 혹시 들으신 거 글쎄요, 그게 뭐 홍 시장님 그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바뀔 수는 있는 것이겠죠. 뭐 내가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글쎄요. 그 뭐 최근에 뭐 중국에 한번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 굉장히 뭐 강력한 주도에 가까운 성도 1,500만, 1,400만, 2,000만, 3,000만 그런 도시들이 이제 융성하는 걸 보고 온 직후인가요? 저 개인적 생각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좀 있어요. 그 과거에 김범일 시장이든 권영진 시장이든 간에 일을 해보면 늘 푸념하는 게 있어요. 해보면은 시장을 막상 1년 해보면은 야 이거 우리가 정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 그래서 처음에 듣기에는 아니 일을 못하니까 괜히 그런 핑계 아니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우리 보통 뭐 사람 인간사에서 좀 핑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회사가 이 모양이 됐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실제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의 어떤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잖아요. 지방정부가 아닌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라는 속에는 그게 큰 중앙정부에 대항할 만한 권한이 없으니 예를 들면 뭐 부시장 하나를 더 둬서 뭐 다른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건 행정안전부 장관이가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자기 조직을 좀 내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제가 보기엔 좋게 봐서 한 2년 정도 해보니 아 이거 좀 뭔가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었는지 원래 철학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뭐 넌센스 안 넌센스가 아니다는 걸 좀 별개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간접적으로 한 해명을 드릴게요. 네. 아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태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 크게 이렇게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생각이 바뀌신 것 같다고 이제 전해주시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 난센스가 센스로 돌아선 것 같습니까? 홍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생각이 바뀌게 됐는지. 기자들이 질문해야 된다고 기자들이 보십니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뭐 중국 가시는 거 뭐 그분이 처음 가시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저는 제가 대구 경북이 통합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을 놓치고 행정통합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이 행정통합 논의라는 게 쉽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또 했다고 해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에도 이 행정통합 논의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GRDP 꼴찌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가 어떻게 GRDP 꼴찌라는 이 상황들을 빠르게 타개해 나가고 다시금 우리 대구 경북의 과거의 영화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들을 장착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관한 결과물들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 행정통합 논의 이번 참 아니고 이전에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도 이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도 아마 박 실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게 뭐 좌절되고 중단되고 한 거가 주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방 행정 체계를 어느 정도 그 손을 대야 되는 문제거든요. 단순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몰라 제주도에 그냥 솔직히 가서 취재를 보면 적당히 좀 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충 줘버린 거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제주도와 다른 무슨 뭐 어디 뭐 백령도나 뭐 합쳐가지고 전라남도 합쳐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친다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지방 행정이라는 게 원래 자체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그 전에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있을 때 어느 정도는 뭐 개괄적인 연구는 돼 있다고 봐야죠. 스타디는. 그리고 그게 명칭도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지금은 TK 특별시라고 하지만 그 목표를 조금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명칭도 대략적인 것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게 저는 핵심은 그래도 지방 정부의 통합 수도를 도청이죠. 시청이든 그게 어디에 둘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뒤로 미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오히려 순서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다른 것들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일사천리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좀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행정통합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시도민 아니겠습니까? 큰 사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별로 전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없다. 주민투표,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예. 별로 저도 접해보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절차나 소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김영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왜 행정통합이 필요한지, 그리고 행정통합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행정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 작업이 안 되고 시장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나서 그냥 시와 도의 공무원들 중심으로 한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속도를 낸다. 전 이거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제 뭐 플래카드 붙이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박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복잡한 문제가 돼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주민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쳐야 되지만 학술적으로 아니면 연구를 해볼수록 굉장히 쉽지 않다는 문제가 부닥칩니다. 맞습니다.
이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 시와 도의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포항시든 경주시든 압핵을 유치한 경주를 그럼 어떤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저 지방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경주시라는 뭐 그런 부분. 그럼 시의회와 도의회를 지금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성구청의회, 수성구는 구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특별법 하나로 그거를 통합의 단순한 행정 절차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산재한 문제들이 또 불거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 원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지방의 현실이 처한 것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 출발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역에 좀 덩치를 파이를 키워서 약간의 체급을 올려서 뭐 헤비급 서울에 한 뭐 미들급 정도라는 돼야 되지 라이트급으로 붙어서 이게 되느냐 뭐 그런 좀 네, 두 분 말씀을 들을수록 이 이슈는 굉장히 난망해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예. 없다고 하시고 걸림돌이 예. 너무 많다고 예. 하시는데 정말 할 생각이 있으면 뭐 이거는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뭘 해야 아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그 관계 정립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뭐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키고 지방의 권한을 많이 이양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정말 하고 싶으면 저는 공론화 작업부터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그 결과라도 남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한남도 바라보십시오. 대구 경북 지역 발전 앞으로 이것이 지상에는 경락 건물이 있는 모심을 했기 때문에 작전 대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달쯤 후에 이 용역 협약을 위한 어떻게 이런 무모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그동안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대구 시민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는 과문한 탓으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던 주제입니다. 이게 원전을 이렇게 소형 모듈로 만들어서 근처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 협약을 해서 업무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공항 인근에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님 SMR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많이 아는 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전기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원전이든. 그런데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기화된 사회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기를 확보하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기 내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또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걸 에너지 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도 있고 화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이런 에너지들을 잘 믹스해서 많은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전 에너지는 세계적인 평균보다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생산되는 전기 중에 약 10% 정도가 원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 10년 전엔 20%였어요. 원전의 전기 비중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25% 정도의 원전 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 긴급하게 또 원전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펴겠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세계적인 흐름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 실장님, 이 소형 모듈 원전 건설 계획 원래부터 대구 지역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홍 시장이 아마 이걸 좀 채택한 것 같은데 이전에 어쨌든 이게 우리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문제가 뭐 원전, 비원전, 탈원전 뭐 지금 정원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도 이게 뭐 과학적으로 굉장히 뭐 어떤 부분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과학을 좀 믿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소형 모듈 원전 뭐빌 게이츠가 그랬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기존 원전보다는 1,000배 더 안전하다. 그리고 미래에 이게 확실한 산업이다. 굉장히 지금 인간이 어쨌든 에너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지구라는 중력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최근에 뭐 1차 전지, 2차 전지 화재가 나고 이러지만은 그럼 결국 인간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투쟁인데 안전하면서도 그 친환경적이 안전하면서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거대한 목표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걸 시도 안 한다면 그러면 주저 앉고 살 수밖에 없는데 군위에 첨단 산업 단지가 있어서 SMR을 뭐 거의 세계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는 게 우리나라 원전이 또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제시되고 있는 부지가 적합한지 안정성 정도는 어느 정도로 김 의원님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전이 1기가에서 지금 1.2기가, 1.3기가 정도, 1기가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군이 하겠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680메가예요. 그러니까 1기가에 비하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680메가니까 한 기는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의 규모가 작아지니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개를 한 자리에 놓는 거니까 1기가에 비해서 크게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SMR이라는 이 형태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라는 것은 해보고도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지금 중국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가 있는 게 유일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빌 게이츠도 아직 원전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빌 게이츠 같은 선지자 그리고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인류를 위해서 해주는 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원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원전을 건설을 하는데 보통 저부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전하면 전기는 필요로 하지만 원전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걸 주변에 설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후보지 공모할 때도 후보지 선정할 때도 그다음에 유치 자체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혹은 유치 찬반의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 앞뒤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최소한 이런 이슈는 제기하고 절차에 따른 어떤 필요한 절차를 진행을 한 다음 이런 정리가 사전 정리가 끝나면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냐고 비판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발표의 성의 문제는 그거는 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젠다를 이슈를 던지는 거니까 이게 또 어떤 시정의 목표로 지금 제시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결국은 뭐 하다 보면은 만약에 뭐 주민투표를 하니 뭐 이러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좀 우리 대구 에너지 문제를 만약 군위가 저기 이제 커져 있는데 그 산업단지 에어시티가 들어선다면은 에너지가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인데 또 한수원이 또 경주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깝고 이래서 어떤 업무적인 협조가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세심한 부분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이것 또한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주민 이 순서가 바뀐
바뀌었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순서가 좀 그 의견 수렴부터 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시도민의 공감, 동의를 좀 먼저 이끌어내는 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에 가동 중인 원전이 26기가 있거든요. 그중에 경북에 몇 기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입니까? 13기. 그러니까 13개 딱 절반이 경북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경북은 전기 자급률이 180%거든요. 모자라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원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더 확보하겠다라는 게 우리 자체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진중하게 검토해야 근데 이 됩니다. 부분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전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원전 산업이 융성해 있고 이런데 문재인 정부에 조금 이렇게 약간 죽여서 좀 주춤한 상황인데, 이 산업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게 아마 SMR 되고 오는 것도 지금 원전 관련 산단 뭐 경주에 생기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좀 응용해서 지역의 한 산업으로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또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면 바이오도 재생 에너지의 우리 욕구가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현대 좀 주춤해지고 있는 것도 다시 원전이 좀 약간 더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이 강하게 좀 비중이 높을 때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장점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너지 믹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원전도 상당 기간 인류가 함께 가야 할 전기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산업이 어렵고 필요한 거는 오히려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절대적인 부족,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전기, 필요한 전기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을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1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되는 돈은 약 300조. 원전에 투자되는 돈은 약 20조. 이 차이가 현격하게 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먹을 것이 있는 곳은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이 세계적 흐름, 전체적인 우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들을 하는 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워나가는데 더 정확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학자도 SMR의 경제성에 관해서 확인됐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없습니다. 네. 훨씬 더 비싼 전기를 만들게 될 거라는 건 공감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핵 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든 생각이 이래서 토론을 해야 되고 같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촘촘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조사 이런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님의 공항 이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 그때 하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없습니다. 탄신일 때 가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국가 기념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박질 실장님,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하자 하는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찬성해요. 멋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한 분을 자 지금 공간은 둘째 치고 굉장한 분인데 이 시간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인색하다 할까, 고약하다 할까, 정치인이든 뭐든 이렇게 폄훼하면 내가 지성인인 줄 알아요. 누구를 폄훼하고 막 비판하면 잘하면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외국에 나가면 아까 JFK 공항 그리고 또 샤를 드골, 프랑스의 드골,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에 가면 아타트르크입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휴스턴에 조지 부시 국제공항도 있고 정치인들 공항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대단한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름을 붙여준 거죠. 재미삼아 아니면 또 그 사람을 좀 기리기 위해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워낙 아직 정치적인 역량이 40년이 넘었는데도 워낙 역량이 강하니까 이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김용건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추모한다면 그분을 닮은 정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대구 경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경공업도 제대로 완비 안 된 국가에서 포항제철 같은 중화공업을 과감하게 이끌어내고 투자했고 성공시켰고 그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제사 지내는 데 정신없는 거 아닌가? 우상화하고. 그것은 정치하는 분들이 그분의 유산을 내가 끌어오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 왜냐고 하면 TK 신공항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TK민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공항에 손님들이 와야 되고 그 공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대구공항은 오히려 청주공항에 밀려서 이제 5위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4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 만드는 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명명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그 이미지의 선호도가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자족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 공항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전체 고객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 그런 평가들이 정말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을 지금 와서 약간 우상화해서 나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박정희를 쉽게 말해서 막 비하하고 좀 죄송합니다 방송 까면은 내가 올라가는 쪽에 이득을 보는 정치인 약간 이런 그런 부분이 지금 상존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구독이 무서워 잘못한 거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럼 이름 하지 말자 이건 좀 제가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 김용건 의원님 아까 이제 다른 우리 지역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데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공항이라는 이름에 박정희만큼 좀 걸맞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이건 유명한 이야기지만 러스토입니까? 그 경제개발 5개년 당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비행기가 날으면서 다시잖아요. 테이크오프한 걸 누가 지도자가 해주느냐예요. 지금은 지금 날고 있는 단계니까. 옛날에는 이게 땅바닥 그 무거운 물체가 날지를 못해 에너지가 없었어. 우리 오늘 아까 SMR 모듈 에너지를 했지만 에너지가 있어야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들고 테이크오프 시킨 게 이 양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마 국제공항의 이름을 테이크오프 지도자 걸맞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내가 너무 우상하는가요? 아니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공과가 분명히 두 분 다 인정하시는 게 우리 또 박철 실장님도 과가 없다는 생각은 아니시거든요. 공과가 있는데 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과에 대한 지적이 근데 과하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박정희에 대해서 과가 줄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우상화 중단하라고 동상 세우는 문제, 설치 문제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신공항 이름까지 바꾸는 거 과도한 우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속돼 아까 두 분 말씀에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우리 훌륭한 분들 이렇게 막 땡겨다가 쓰는 아이템으로 만든 그렇죠. 대상 중에 가장 많이 억울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충성심이나 나라 사랑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니, 지금 맨날 12책만 얘기하지 아니, 않습니까? 동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증 그게 답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여기 어디 제가 한 번씩 가끔 산책이나 어디 뭐 좀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그 지역의 유지 같은 분 아니면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 그 동상 비슷하게 아니면 그걸 뭐 헌납이랄까 이런 걸 만들어 놨었는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 주변에 앉는 사람은. 이만큼 관심 있고 열정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될 사람이다. 그럼 그 기억의 방법이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우리는 또 동상 문화가 약하잖아요. 지금 동상이 없죠. 대한민국은 약간 뭐 종이 뭐 이런 거는 좀 강했지만 돌에 대해 새기고 뭐 이런 거는 좀 약했어. 뭐 유적이 남아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별개를 하더라도 하여튼 좀 그걸 우리가 여유 있게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상금 내서 동상 세우는 거 그걸 누가 말릴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쪽 팀들도 아마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가 돈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금을 해서 만드는 것이 더 뜻이 깊지 않겠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테이크업 이륙시키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대구 경북의 신공항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가, 어떤 공항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과 연계시켜서 우리의 산업들을 육성할 가능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 그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작 본질에 관한 논의와 집중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연속 좀 있잖아요. 최근에 막 동상 짓고 또 이 우리 대구 경북의 우경화가 좀 심해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뭐 이 동상 경기도에서 도저히 세울 데 없다 그러는 거를 경북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쉬운 건 그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논의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다가 보면은 시간만 보낸다. 그래서 저는 공항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광역 지역 갈 거 없이 지역 그다음에 비판하는 시민단체들도 공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집중해야 될 것은 우상화라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는 우상화의 힘을 박정희란 이름을 말함으로써 내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 세력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말 이 TK 신공항이 제대로 되는 게 내가 욕을 들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오히려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TK 신공항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점에서 저런 점에서 같이 고민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 게 오히려 박정희 정신이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얘기를 많이 꺼내는 정치인일수록 박정희 대통령과는 거리가 관심이 먼 없다.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민주주의 얘기 너무 자주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큰 관심 없는 사람들 예. 아니겠습니까? 다 혼나시겠는데 잘못하면. 자, 이 과도한 우상화란 지적에 동의 못 하시는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뭐 어릴 때 우상과 있은 그런 책도 있었지만 우상이라는 게 미신에 가까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 신격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완전 인간 삶에서 100% 배척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신을 믿는 이유, 뭐 어디 가서 미신을 믿는 이유, 약해지면은 그런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과연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의 뭐 신앙에 가까운 존경심을 표시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야권의 정치인이든 뭐 이렇든 그런 거 이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도 박 대통령은 굉장히 뭐
대구 경북에 세워지는 공항에 자기 이름을 뭐 걸 수 없을 정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술적으로 말이죠. 전략적으로 괜히 이런 그런 사람이 적게 오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TK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이 훨씬 더 집중돼야 될 선결 과제고 명칭은 그다음 고민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이 명칭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말씀 다 주셨습니다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당부하고 싶은 혹은 제시하고 싶은 지점 짧게 한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건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이전하는 공항은 명백하게 군사공항입니다. 그 군사공항의 민간공항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현재의 대구공항이 이전한다고 해서 그 공항이 질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군사공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위 산업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군사공항 중에 유일하게 이전에 성공한 공항이라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항과 관련된 우리의 장기적인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휘발성이 강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 경북 통합이라든가 무슨 또 건설 SMR 뭐 이런 거 과학적인 게 우리 지식이 좀 있어야 전제돼야 토론이 되는 것이고 또 신공항 문제도 그 하나의 프로젝트이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직접적인 당장에 또 아니면 흥미로운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반대로 그게 또 이게 굉장히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지역의 정치인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들이 여기 잘 들여다보고 저는 이 자체의 찬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들여다봄으로써 굉장히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그걸 한번 관찰해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나오는지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그 전체 역량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박재일 논술실장께서 우리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셔서 대단히 그렇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대구 경북의 산재안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사실은 활발한 토론이 필요했던 내용인데 다소 묵혀져 있던 내용 오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술위원, 김영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